송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댁과 연 끊고 산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요새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라 본인들이 고생해보셔서 며느리들은 안 괴롭힌다고들 하는데 왜 몇 없는 악덕 시어머니가 저한테 걸렸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다 할 미움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동갑내기인 남편과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사이에 크게 개입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이미 시집가서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있었기에 동생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크게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 결혼은 제가 처음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결혼 준비 과정이 그렇게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 없이 저희끼리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살던 전세집에 남편이 들어오기로 해서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당장 신혼기분 내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아끼기로 했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집에서 먼저 형식적인 혼수나 예물, 예단은 생략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고 시댁에서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죠. 상견례 당일에도 저희 부모님은 축의금을 저희들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시누이가 나서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얘기해봐야겠다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 시집갈 때는 시누이 시댁에서 남편 쪽 축의금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축의금 저희에게 다 양보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먹고 살기 빠듯한 시대에 자식 낳았다고 항상 미안해 하셨거든요. 그래도 오빠랑 저는 한 번도 남들에 비해서 부족함 못 느끼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했었죠. 덕분에 저희 집은 항상 화목했고 친구들이 항상 저희 남매나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주변에서 보기 드문 가족이라고 했었죠. 그에 비해 시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댁을 물론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는 늘 모든 가족들과 그냥 대면대면하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누이랑 시어머니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시댁 식구들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나봐야 명절 정도 아니겠나 싶었죠. 근데 식 올린 직후부터였을 거예요. 조금씩 삐그덕대며 잡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별 관심도 없으신 듯 했는데 저희 신혼집 위치로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신혼집 위치가 시댁에 비해서 친정에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안 막히면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댁과 멀고 친정에서 가까워서가 아니라 남편이나 저나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편한 위치였고 그래서 남편도 새로 구하지 말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한 거였고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시댁에서도 별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축의금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보통 그래도 자식 앞으로 들어온 건 자식이 가져가고 부모 앞으로 들어오는 건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게 통상적이라고 하잖아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것은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식대를 계산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자기가 메꿀 테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면서요. 저도 이때 아마 악착같이 받아냈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독하게 시집살이 당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게 결혼식이 큰일 없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부모님 해결하고 나니까 시누이가 나서더라고요. 제 연락처는 시부모님한테 받은 건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안부 인사드리고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며 형식적인 얘기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예물 예단을 생략해도 시누이한테 잘 부탁한다고 선물 하나 정도는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저보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얘기 못 들었냐면서요. 많이 들었죠. 이런 진상 하나씩들 꼭 있다고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죄송하다고 친구가 많이 없어서 못 들어봤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하고 얘기해보겠다고 하니 학을 떼며 왜 그걸 남편하고 얘기하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는 듯하여 남편에게 얘기 안 하고 250 정도 나가는 가방 하나 준비했습니다. 주말에 댁으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오지 말고 집 앞 카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갔으면 커피 한 잔 살만한데 커피도 제가 샀고요. 아파트 단지 앞까지 불러놓고 집 구경도 안 시켜주나 했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시부모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밖에서는 거기가 자기네 부부만 사는 집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렇게 시누이와 어색한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당분간은 볼일 없겠지 싶었어요. 사람이면 이유가 뭐든 고가의 가방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할 만도 한데 한마디 인사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씩 연락하셔서 남편이랑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남편이 바쁘다고 계속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가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남편이 왜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저희를 자식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와서 밥 먹으라고 할 거면 반찬통에 있는 반찬을 그릇에 옮기기라도 해야지. 그냥 반찬통째로 꺼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끝입니다. 아들네 왔다고 고기 반찬을 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가족끼리 친하고 가까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랑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틋한 사이도 아니고 남편하고도 대면대면한데 굳이 왜 불렀나 싶었죠. 그때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집에 놀러 오면서 용돈도 준비 안 했냐면서요. 그제서야 남편이 왜 안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차별받고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고 해서 누나만 이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어려서부터 용돈도 안 줬고 대학교 가서 남편이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용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은 왜 그렇게 대면대면하냐니까? 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나중에 유산 물려받을 거니까 버티라고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부모께서 빚이 많아서 다 청산하고 나니까 2천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집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도 여자인데 저는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안부 인사 안 한다며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해서 꼽을 주시거나 안부 전화인 척 전화해서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가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용돈을 매달 얼마씩 주고 어디 여행을 보내줬다는 둥. 실제 인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친구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댁 식구들에게 저라고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두 사람 손에 쉽게 놀아나지 않자 두 사람이 제대로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었죠. 보통은 주말에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만 남편이 잔업 때문에 오전에 잠깐 일을 보고 오겠다면서 출근을 했었죠. 정말 재수도 없는 게 하필 그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는 싫어도 어쨌든 며느리가 받아서 형식적인 대답이라도 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주말인데 뭐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쉬고 있다고 하니 별일 없으면 집에 와서 게장을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사실 남편이 게장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만들 줄도 모르고 먹기도 번거로워서 데이트할 때 가끔 밖에서 사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신 건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시판하는 게장을 샀는데 자기는 비려서 못 먹겠다며 가져가라고 하신 거였죠. 그게 다였으면 그냥 집에 가서 버리면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거기서 펼쳐지더라고요.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때마침 김장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도 집에서 쉬고 있지 않았냐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싫다고 하며 빠져나오겠어요. 아무 내색하지 않고 김장 처음 해봐서 재밌을 것 같다며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카톡으로 남겨놨습니다. 시댁의 계략에 속아서 김장하게 생겼다고요. 데리러 와달라고 카톡을 남기고 회신이 오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시댁까지는 아무리 밟아도 1시간 거리여서 일단 1시간은 꼼짝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이미 판을 다 세팅해 두시고 저만 기다리신 듯 하더라고요. 베란다에 절인 배추도 박스째로 쌓여 있었고요.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구부정한 자세로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한참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배추 옮기고 다시 또 한참 쪼그리고 앉아있고를 반복하니 허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이 바빠서 제 연락을 못 받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박스를 옮기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과 먹지도 않지만 김치 주시면 받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오셨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현관에 서 있던 건 환한 얼굴의 남편이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요.
근데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으며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외투품에서 뭘 꺼내더니 작업 다 해놓은 김치에다가 들이붓더라고요. 하루 종일 김치 양념 옆에 있어서 코가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들이부은 액체는 정확하게 뭔지 알았습니다.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아마 트렁크에서 워셔액을 꺼내온 듯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바늘로 찌르면 김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아들 대접해주고 며느리 대접해줬다고 애불러서 괴롭히냐며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들어가서 시누이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한테 비싼 명품 가방 받았으면 중간에서 완충은 못해줄 망정. 엄마랑 쿵짝쿵짝 하는 게 사람이냐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부술듯이 닫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혼자 가방 받은 걸 몰랐는지 자기들끼리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그쪽에도 분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번갈아 가면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데 남편이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4시간 정도 고생하긴 했지만 덕분에 앞으로 시집살이는 없을 듯하네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래도 한 번씩 찾아뵙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용돈 들인 게 부모님한테 받은 것보다 훨씬 많다며 본인은 할 도리 다 했다고요. 이제 자기 가족은 나밖에 없다며 절 건드린 순간 저랑 의절할 거 각오했어야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친정부모님도 부모와 연 끊은 건 아쉬워하셨지만 절 그렇게 위해주는 모습에 저희 신랑 더 좋게 봐주셨고요. 내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안 당하고는 중간에서 남편 역할이 정말 막대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시댁보다 내 편 잘 들어주는 꼭 그런 남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